티무르 제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동시대에 다른 곳에서 도품갱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잘만 활용하면 조작된 역사의 틀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비교해서 우리의 역사가 분리되어 다른 곳에 이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봅시다. 중앙아시아의 역사 티무르 제국이 바로 우리의 역사 명조선입니다. 티무르 제국 왕과 조선 왕의 비교. 티무르 태조 이성계, 하릴 술탄 정종 이방과 샤루후 태종 이방원, 울루크백 세종 이원정, 압드 알라티프 문종 이휘지, 압둘라 단종 이홍이, 아브사이드 세조 이수지. 티무르 제국의 왕위 연표와 조선의 왕위 연표는 아주 동일하게 역사가 조작되었습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티무르 제국의 창시자 티무르와 태조 이성계. 티무르는 중앙아시아의 몽골 투르크계 군사 지도자이며 티무르 제국의 창시자이다. 조선 태조는 고려 말의 모신이자 조선의 초대왕이다. 함경도 영웅 출신이며 고려에서 관직은 문화시중에 이르렀고 우군도 통사로서 요동 정보를 위해 북진하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1392년 7월 고려 공양왕으로부터 양위의 형식으로 조선을 개국했다. 태조 이성계와 티무르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면 왜 조선과 티무르 제국과 명나라를 한꺼번에 비교하시지 떨어뜨려 비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조선의 역사를 각색하여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명나라와 티무르 제국에 삽입시켰는데, 티무르 제국은 설마하니 반도로 이동한 조선의 역사와 이곳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비교하겠는가 하는 방심에 왕위 순서를 그대로 조작 이입했고, 명나라의 역사는 조선의 왕들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입시켰기 때문에 순서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티무르의 시대 투르크 몽골의 전통은 징기스칸의 후예가 아닌 사람이 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칸을 자칭할 수 없었다. 그는 대신 위대한을 붙여 위대한 아미르라 했다. 티무르가 속한 바틀라스부는 징기스칸이 차카타이에게 부여한 4개 천호의 하나이다. 티무르의 가문은 바틀라스부의 명문에 속했다. 태조 이성계는 원나라 쌍성총관부에 속해 있던 함경도 영웅 흑성리에서 환조 이자춘과 의해왕후 최씨의 족자로 태어났다. 그의 고조부 이한사는 간도지방에서 기반을 마련하여 중조부 이행리, 조부 이춘, 부친 이자춘까지 원나라 지방관리를 지냈다. 아버지 이자춘은 원나라의 다루거치를 지냈다. 원나라가 쇠퇴하자 이자춘이 고려에 귀화했다. 1356년 쌍성 총관부를 공격할 때 이에 내응하여 공을 세웠고, 후에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아 금호위 상장군, 동북면 상만호가 되었다. 티무르와 이성계의 성계는 동일하게 몽골의 천호, 만호와 관련이 있는 집안입니다. 티무르는 군사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인물로 생애에 걸쳐 벌인 전투에서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고려의 모신 가문 출신인 이성계는 어릴 때부터 영웅의 기질을 타고나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쓰며 용맹하기가 그지없어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특히 활을 잘 쏘아서 신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천하의 명공으로 알려졌다. 훗날 그의 눈부신 활약상에 관해서는 여러 영웅담이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으며, 이성계는 30여 년 동안 전장에 나아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티무르와 이성계는 전쟁에 나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티무르가 이성계입니다. 할릴 술탄과 정종 이방과 샤르와 태종 이방원. 할릴 술탄은 1405년부터 1409년까지 티무르 왕조의 군주로 투란시옥사난을 다스렸다. 그는 티무르의 삼남 미란샤의 아들이다. 티무르의 생전에 할릴 술탄은 정복자의 총애를 받았다. 그는 특히 인도 원정에서 활약했고 1402년에는 페르가나를 분봉받았다. 공종왕 정종은 1357년 음력 7월 1일에 태조 이성계와 신의 왕후 한씨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성품이 온화하고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난 조선 태조를 도와 여러 전쟁터에 참여하여 왜구를 토벌하는 등 왜구 격대 공적을 세웠다. 두 분 모두 티무르와 태조의 총애를 받고 있으며 초창기 정복전쟁에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할릴 술탄이 정종 이방과입니다. 샤르후는 티무르 제국 제3대 군주이다. 문무를 겸비한 명군으로서 내란을 진압하여 오스만 트루크와 명나라의 국교를 회복하여
티무르 제국의 융성시대를 일으켰다. 샤르우는 학문 예술에 대한 훌륭한 예의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울루그베그의 치세와 함께 티무르풍 이슬람 문화의 전성기를 맞았다. 태종은 고려 조선의 문시이자 조선의 제3대 임금이다. 이성기를 제기하려던 전몽주를 제거하고 반대파들을 제거하여 조선 건국의 기틀을 다져 놓았다. 샤르우는 티무르 제국의 융성시대를 일으켰고 태종 이방원은 조선 건국의 기틀을 다져놓은 군주였습니다. 샤르우가 태종 이방원입니다. 왕위 순서도 정확히 똑같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헤라트를 분봉받은 티무르의 사남 샤르우가 반란을 일으켜 아무다리아 강으로 진군했지만 할릴의 아버지인 미란샤와 형제 아부 바크르가 아제르바이잔에서 할릴을 지원하기 위해 진군하자 샤르우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릴의 위치는 여전히 불안했다. 이방원은 1398년에 부왕 태조가 와병 중임을 틈타 아내 민씨의 후원과 이숙본, 하륜, 조영무, 숙부이와 사촌 이춘우, 천안 민부고 민무질 등과 함께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의 개국 공실 등과 이복 동생인 무한대군 방본세자 방석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안가 태조는 권력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영안대군 방과에게 보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떠났다. 왕위를 물려받은 태조의 둘째 아들 방거가 바로 조선의 2대 궁왕 정종이다. 티무르 제국의 샤르우가 반란을 일으켰고 명조선에서는 태종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주도했습니다. 역사에서도 왕자의 난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2차 왕자의 난. 결국 할릴은 모두에게 버림받고 옛 스승인 모골리스탄의 후다이다드 후세인에게 포로가 되었다. 할릴이 없는 샤마르칸트에 샤르우가 입성한 것은 1409년 5월 13일의 일이다. 샤르우는 트란스옥시아나를 아들 울루그베그에게 분봉했다. 할릴은 샤드 알무크를 포로로 잡은 샤르우에게 항복했다. 샤르우는 할릴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라이를 분봉했다. 할릴은 그곳에서 1411년에 죽었다. 할릴의 아내는 할릴이 죽은 직후에 자살했다. 정종은 왕자의 난을 이후로 수도를 한성에서 개경으로 옮겼으나 다음 해인 1400년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정한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9개월 뒤인 음력 11월 13일에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맏형으로서 남아있는 형제들 간의 반목을 일수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제위 중에는 형제 간의 친목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상왕으로 물러난 정종은 인덕궁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세종 1년인 1419년 9월 26일에 63세의 나이에 승하하였다. 할릴이 정종 이방가로 샤르우인 이방원의 권세에 밀려 왕위를 양해한 똑같은 내용으로 2차 왕자의 난으로 샤르우와 태종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수도 이전. 이란의 도시들이 파괴된 덕분에 제국의 문화적 중심지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와 아프가니스탄의 헤라트가 되었다. 샤르우는 제국의 수도로 사마르칸트가 아닌 헤라트를 선택했다. 덕분에 헤라트는 티무르 왕조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고 그의 후계자들도 이 도시에 거주했다. 태종은 1402년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풀어주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다시 옮기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샤르우가 제국의 수도로 사마르칸트가 아닌 헤라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즉 태조 이성계는 한양의 도읍을 정했으나 정종은 왕자의 난을 이후로 개경으로 천도했지만 태종 이방원이 다시 한양으로 천도한 것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와 헬라트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사마르칸드. 사마르칸드는 히랍에서는 마르칸다, 중국에서는 강고라고 불렀습니다. 지명 끝에 붙는 드는 트터탄 땅의 의미로, 사는 하샤의 샤카이며 마르란 마을 부도의 의미로 샤카 부도인 박토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사마르칸트의 마르란, 마르세유의 마르는 마을 부도 수도이며 세는 뭐뭇의 소유격이고 유는 이오니아 요양으로 이오니아의 부도가 마르세유입니다. 천하의 중심 천조와 왕부가 있었던 곳이 요양이었습니다. 몽마르트란 몽은 웅 바토로 박터 밝음이고 마르는 마을 부도이며 트는 토 땅으로 밝은 부도터입니다. 전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사마르칸드를 수소와 신당서에서는 강국으로도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진주의 군명을
진강, 청주, 강주, 진양, 청천, 진산, 정해군, 고열성, 고타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주의 군명 강주가 바로 사마르칸트인 강국으로 역사 속 진주는 진한수당의 궁궐들이 모여 있었던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헤라트, 헤라트란 헤라는 헬라, 히랍, 신라로 역사 속 그리스인 그루지아이고 트는 더 땅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지명 헤라트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테헤란의 테는 더 땅이고 헤라는 헤라, 헬라, 히랍, 신라인 역사 속 그리스인 그루지아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바로 히랍터라고 하는 의미로 이란에서 가까운 곳에 원 그리스가 있었고 그곳이 바로 서코리아인 그루지아였던 것입니다. 울루그베그와 세종대왕. 울루그베그는 문화인으로서 또 뛰어난 수학자, 천문학자, 역사학자로서 학자, 예술가들을 우대하고 학문 예술을 보장려했기 때문에 수도 사마르칸트는 이슬람 학예의 중심지로서 번영했다. 울루그베그 스스로도 구면 기하학이나 삼각법 등 천문 역산학에 대한 저수를 남겼기 때문에 유명하다. 1424년부터 1429년까지 그는 사마르칸트에 거대한 천문대를 만들었다. 세종대왕은 제2기간 동안 과학, 경제, 국방,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걸쳐 찬란한 업적을 많이 남겨 위대한 성군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1443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체계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20세기 주시경 선생에 의해 한글로 발전되어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반도에서 공식 문자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 10월 9일은 한글날로 기념한다. 과학기술에도 두루 관심을 기울여 혼천이, 양부일규, 자경루, 추구기 등의 발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신분을 뛰어넘어 장영실, 치해산 등의 학자들을 후원하였다. 울루그베그와 세종대왕은 동일 인물로 티무르 제국과 명조선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입니다. 울루그베그는 천문대를 만들고 세종대왕은 천문과 관련된 혼천이, 앙부일구, 자경루, 추구기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샤르우의 치세 초기에 카시가르 지방이 모골리스탄 강국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샤르우는 꾸준히 울루그베그에게 이 지방을 탈환할 것을 종용했다. 울루그베그는 몇 차례의 원정에서 모골리스탄에 지나치게 깊이 진군하기는 했으나 1414년에 결국 카시가르 지역을 탈환했다. 국방에 있어서는 김종서, 최은덕 등을 북방으로 보내 평안도와 한길도에 출몰하는 여진족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사군육진을 개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으로 국경을 확장하였고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는 3인 정책을 실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또한 이종무를 파견하여 왜구를 토벌하고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샤르우의 치세, 카시가르 지역 탈환은 세종대왕의 사군육진 개척과 대마도 정벌을 각색한 내용으로 카시가르란 고려 개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울루그베그 그 스스로도 천문학, 역사, 문학 등의 분야에서 저수를 남겼다. 그는 역사학가로서 사한국사를 남겼다고 하며 그가 여러 학자들과 함께 제작한 울루그베그 천문표, 귀레겐 천문표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당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는 평을 듣는다. 이런 덕분에 울루그베그의 천문표는 라틴어로도 번역되어 유럽에서도 사용되었다. 세종은 정인지, 정초, 이천, 장영실 등에게 명하여 천문 관측기구인 간이, 혼천이, 혼상, 일성 정시의 해시계, 인 앙부일과 물시계인 자경루, 누호, 1442년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추구기 등 백성들의 생활과 농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기구를 발명하였다. 고금의 천문들을 참작하여 새 천문들을 만들게 했으며 이순지와 김담 등의 명예 주변국의 역법을 참고로 하여 역서,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 등을 편찬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역법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분야에서 관련된 지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있었던 곳이 중앙아시아로 그 조선이 있었던 곳을 파괴시키고 인구들을 강제로 이동시켜서 조선의 역사 내용을 그대로 번역만 해서 중앙아시아의 역사로 이식한 것이 그대로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아부사이드와 세조 이수지. 아부사이드 무함마드 미란샤 티무르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던 티무르 왕조의 일원이자 지배자였다. 아부사이드는 티무르의 증손자이자 미란샤의 손자이자 울루그베그의 조카이다. 그는 인도의 무굴 제국을 세운 바불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아부사이드의 이런 가계 탓에 그는 전무원 시절부터 티무르 제국을 복원하기 위해 다른 티무르의 후손들 흑양조, 백양조와 패권을 다퉜다. 세조는 조선의 제7대 임금 시인이다. 조선 왕조에서 최초로 왕세제를 거치지 않고 즉위한 임금이자 최초로 반정을 일으켜 즉위한 군주이다. 아부사이드와 패권을 다툰 티무르의 후손 흑양조, 백양조는 세조의 형제 안평대군, 금성대군과 사육신, 생육신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티무르 왕조의 3명의 군주가 동맹을 맺어 그에게 대항했는데 1459년 3월에 샤르의 전투에서 동맹군을 철저히 짓밟았다. 1447년 백양부가 흑양부를 격파하고 그 세력을 집어삼키자 흑양부의 하산 알리가 아부사이드에게 개입을 요청했다. 1453년 기후정난으로 김정수와 황보인 안평대군을 죽이고 스스로 영의정 부세에 올라 정권을 장악한 뒤 스스로 정난공신 1등 관에 놓군하였다. 1456년 6월 정산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봉한 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고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세조는 사육신과 관련자들을 비롯한 그 일족 600명을 처형하고 유배 보냈으며 사육신 가문의 여성들은 공신의 노비와 관비로 충군하였으며 사촌 이상의 친척들은 노비로 삼거나 외지로 유배를 보내는 등의 대숙청을 감행한다. 그 후 1457년 9월에 일어난 넷째 동생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 계획을 세운다. 동생 금성대군, 선홍부사 이보험 등이 또다시 단종 복위 사건을 일으키자 금성대군과 관련자들을 모두 처형하였다. 티무르의 후손과 흑양조, 백양조는 개요정난의 주인공인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사육신, 생육신의 역사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 이로써 티무르 제국은 명조선 태조에서 세조까지 왕위 순위도 동일하게 조선의 역사를 각색한 내용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티무르 제국의 인도에 세운 무굴 제국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부사이드는 티무르의 증손자, 세조는 이성계의 증손자, 바브로는 아부사이드의 손자, 성종은 세조의 손자였습니다. 무굴 제국은 마갈 제국이기도 합니다. 마는 어마어마하다의 큰의 의미이며 갈은 가리로 고려입니다. 대고려가 현 인도의 무굴 마갈 제국입니다. 현 인도의 역사에 등장해서 자신들을 통치한 인도 북부의 아리안족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코리안들이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란 카스트는 천조가 있었던 개경, 개시의 지명이며 드는 더 땅입니다.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원 카스트 제도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황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입니다. 그러면 현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무엇인가요?